아니 거예요. 팔았다고 제가 언제나 언제 팔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팔았다고 얘기한 게 말씀하셨죠. 아니고 그 사업을 그렇게 그럼 했다는 시청 거예요. 디마인드로 아니요, 돌려보시면 다시 돼요. 우리나라에서 131군데, 외국에서 31군데, 그래서 162개의 소녀상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정의기억연대에서는 정의기억연대 그 소녀상에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갔다 이런 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많이 그 돈을 댔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백시에서 5,500만 원을 예산을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 갔을 경우는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소녀상 하나 건립하는데 야, 이렇다면은 소녀상한테 80억 원의 지원이 있고 할머니들한테는 정말 10억 원이 안 되는 돈이 됐다.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아까 소녀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소녀상은 정대협이나 정의연이 팔거나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 아니에요. 소녀상마다 다 하는 분이 다르고요. 작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돈이 80억이 정의연으로 갔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자, 지금 뭐 위안부 운동 폄하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호한 입장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또 그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섭섭함은 여전히 표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모금 이야기도 지금 잠깐 하셨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그 일본의 배상금을 그 위안부 할머니들 3분의 2가 받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뭐 했냐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일본이 좀 배상금은 아니었죠. 사실 그렇죠. 보상. 그래서 그게 배상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본 배상이 되죠. 불법적인 행위잖아요. 아니요, 일본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돼요. 거출금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거는 네. 일본의 이래서 그 국고에서 얘기 지원이 하자는 게 됐죠. 아니고 네. 그렇게 중요한 건 국가는 뭐 했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정대협이 떴을 때 처음에 한 게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했다. 1993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사실 그 수백만 원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힘들지만 그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그 보상금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할머니들은 그 돈이 필요하고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정의기억연대가 왜 못 받게 했냐 지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정의기억연대가 못 받게 한 게 아니고요. 그때 일본과 박근혜 정부가 불가역적이며 최종적인 협상을 했다. 그래서 10억 엔으로 마치 퉁치는 듯한 그런 협상 결과가 발표됐을 때 전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죠. 그 돈 차라리 우리가 모아서 드리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얘기 중에는 저는 국가는 뭐 했냐 그 의제를 받으면서 그 내용은 왜 생활을 편안하게 안 해드렸냐 이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들께 생활비만 중요하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진솔한 사과를 받아내고 그리고 이 진솔한 사과 이후에 일본과 이 문제를 잘 마무리 짓고 그리고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 전 세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군 이 문제가 아시아 연대 운동이기도 하고 전 세계 연대 운동이기도 하니 그렇게 쭉쭉 뻗어나가자. 뭐 이런 취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할머니들이 이제 18분 남으셨잖아요. 그럼 할머니들 돌아가시면 이 운동 그만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사안이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방치한 일을 민간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할머니들은 나이 드시고 그리고 할머니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 일을 해결하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정부가 받아 안아서 정부가 이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그 점은 조금 정리를 하겠는데요. 먼저 얘기하고 기회드리겠습니다. 1900 이제 그 91년도에 일본의 주호 대학의 요시미 교수가 도서관에서 이 일본이 강제로 한국 여성들을 1937년에 이 중국의 만주에서 일본 군에 의한 중국 여성들을 강간 말하자면 이제 성폭행하는 사건이 많으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식민지인 조선 여성들을 이렇게 차출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잔인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일이 일본 사회에서 이제 제가 일본의 그 KBS 특파원으로 있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랐어요. 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찍 시집을 갔다는지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는 그게
뭐 놀라운 일이 아니었는데 일본사에서는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왜? 일본은 하나도 가르치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일본의 전후 배상이라는 거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되면서 김영삼 정권 때 할머님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말하자면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내가 종군 위안부였다. 내가 피해자였다. 이런 거를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한국 사회 분위기 있잖아요. 쉬쉬하고 그냥 스스로도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264분의 할머님들이 그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100분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영삼 그 대통령 때 300만 원 뭐 이렇게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들어갔고 좀 액수를 늘리고 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계속 해왔어요. 근데 여기서 초점은 뭐냐. 이번에 박근혜 전 정권이 했던 거에서 하나 처음에 이 시민운동 단체에서도 굉장히 반겼던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의 아베가 총리로서 사죄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일본의 국고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나라 돈에서 이건 뭐냐면 일본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죄였던 성폭행을 제도화했다는 거. 군대를 막 이렇게 따라다니게 그 여성들을 우리 조선 여성들을 그런 점에서 일본이 국고에서 지원했다는 게 하나의 진전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아시아 여성 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민간 차원에서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부한 거는 당연한 일이었죠, 우리가. 잠시만요. 그 2015년 그 위안부 합의 문제는 네, 나중에 네. 또 좀 네,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예. 돈 문제 얘기하시면서 기존에 이제 프레임이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거 97년도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2015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왜 정대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돈 받으려고 하는데 정대협이 나서서 돈 못 받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도 자기들의 비즈니스 때문에 못 받게 한 거 아니냐. 반복되고 있어요. 97년에도 똑같은 아시아 평화기금 나왔을 때도 했던 얘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나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정대협 해체되고 하니까 뭐 뭐 본인들 그런 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근데 하죠. 2015년에도 그런 얘기가 그대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뭐 돈이 중요하죠. 사람 뭐 자본주의에 사는데 중요하겠죠. 하시는 분들이 마치 이 문제를 무슨 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처럼 접근하는 오류를 좀 좀 자꾸만 이렇게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는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보험사들끼리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하면 끝나는 그런 종류의 사건은 아니죠.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과예요. 이거 없이 돈이 오고 가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어요. 이용수 할머니가 배신자 얘기가 왜 나왔는가를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 이용수 할머니 입장문에 보면 투명하게 다 공개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돈이 들어온다라든지 또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정대협에서도 특히 윤미향 네, 당선인도 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합의에 본인이 관여됐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게 글 알겠습니다. 행간에 느껴져요. 그 합의 관련 문제는 나중에 좀 좀 이따가 이야기하죠. 나중에 언제 해요? 네. 나중에 하니까 너무 많아. 두 가지만 더 짚을게요. 아까 저 소녀상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소녀상은 그 정대협이나 정 의원이 팔거나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는 거 아닙니다. 소녀상마다 다 파는 분이 다르고요. 작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돈이 80억이 정 의원으로 갔다 이런 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좀 다르고요. 정의원으로 갔다는 얘기가 예. 아니라 그 돈이 그렇게 아니 근데 단위가 소녀상보다 다르니까. 네. 살아계신 할머님들한테 아니 지원을 그러니까 더 그거를 신경을 얘를 썼어야죠. 소녀상으로 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 의원은 관계하는 데가 아니에요. 소녀상도 팔아요. 팔지 않습니다. 25,000원짜리 미니 그 소녀상 작은 거지. 팔아요. 지금 뭐 7천만 네. 원짜리 1억 원짜리 얘기하시는데 그건 사실관계가 달라요. 그걸 섞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사실관계죠. 아니요. 뭐 7천만 원짜리 사실관계가 왜 1억 달라요? 원짜리를 정 의원이 팔았다는 증거가 있으세요? 지금 단한 7천만 번도 원이나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돈을 소녀상한테 이렇게 만들고 자, 정 의원이 판 적 없습니다. 그거는 정돈을 하시고요. 할머님들에게 좀 더 왜 이용수 할머님이 이런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었느냐. 자, 그러니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요. 그럼 아니요. 할머님이 더 중요하지 아니요. 않습니까? 아니, 할머니 중요하죠. 네. 근데 네. 7천만 원, 그럼 1억 원짜리 할머니보다 팔았다는 더 식으로 중요한 게 말씀하시면 뭐예요? 돼요. 말하시면 안 된다는 아니 거예요. 팔았다고 제가 언제 팔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하셨죠. 자, 팔았다고 팔았다고 얘기한 말씀을 게 하셨죠. 아니고 그 자, 사업을 그렇게 그럼 했다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70 리마인드로 아니요, 돌려보시면 다시 돼요. 한번 그다음에 보세요. 네. 우리 죄송합니다만 자, 우리 그런 김경렬 기회에 예, 잠시만요. 들어갔다는 예, 거죠. 잠시만요. 안 예, 했어요. 잠시만요. 지금 하셨어요. 그 이제 뭐 80억 어디다 썼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썼냐고 한 거죠.
논란이 누가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요? 70억 상관없어요. 지자체에서 자, 5,500만 요거는 네, 나중에 사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 네. 아니 사실관계가 아니라 이건 팩트예요. 네. 그리고 아니에요. 이제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의연 부분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아니 이제 그게 돈 뭐 이제 그 전 의원이 잠깐 얘기했지만 그 모인 후원금 중에 뭐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할머님들한테 간 부분이 적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그 부분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원 후원을 하고 할 때는 할머님들을 보고 한 거지 뭐 다른 부분으로 그렇게 많이 가는 줄 몰랐다 아니, 이런 잠깐만요. 부분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은 사실은 분들도 계세요. 아니 물론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그 정책에 따라서 뭐 그 단체에서 그건 결정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돈이 유용이 됐느냐. 그게 문제죠. 이제 그게 아니, 문제인 그 전에 거죠. 하나만 정리합시다. 무슨 아니요, 얘기냐면 좀 잠깐만요. 진전을 하죠. 요거는 정리하셔야 네. 돼요. 네. 뭘 단체가 네. 사업을 할 때는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대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용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네.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했을 때 배임 혐의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을 하더라도 그 과정의 회계 부정에 의해서 돈을 자기를 위해서 썼으면 횡령이 되고 남을 위해서 썼으면 그러니까 지금 배임 그 아닙니까?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용이라는 말이 그냥 나오면 안 되고 정관의 목적 사업이 쭉 있는데 정의기억연대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혹이 있냐는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김경률 아니요, 이건 회계사도 마무리는 해야지. 그러니까 네. 정의기억연대의 네. 목적 사업은 12가지예요. 그 12가지 중에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나 일상생활적 지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여가부 홈페이지에 아니, 들어가면 네. 이렇게 딱 네. 나와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김경률 회계사 우선 하나 이제 분명히 전제해둬야 될 것은 네. 오늘 모인 이 5분 모두 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운동의 대의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차이라고 해봐야 전 정말 뭐 별로 의미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한 번만 말씀드려 볼게요.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이제 이용수 피해자 할머니께서도 왜 우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지출한 게 없냐. 이 부분 한번 명확히 하고 싶은데 이제 9억 원의 지출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중에 이제 8억이 당시 2017년에 있었던 일본이 배상하려는 이제 배상 보상 차이는 이제 뭐 저는 뭐 자취하겠습니다. 네. 배상하려는 그 금액을 이제 대신한 지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작 정의연 정대협에서 과거 4년 5년 동안 지출한 금액은 불과 1억 얼마에 불과하거든요. 이 부분은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그리고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도 이제 목적 사업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네. 이제 목적 사업에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생존자 복지 사업과 쉼터 운영이고요. 그리고 제가 정의연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어제 MBC PD수첩에서도 뭐였냐면 정관의 이제 상위, 뭐 중간, 이거 상위에 있던 것이 중간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하시던데 맨 첫 번째로 제출합니다. 활동 실적 중에 첫 번째가 피해자 지원 정서적 안정 사업, 그리고 사업 계획에서도 피해자 복지 사업 이렇게 항상 정의연 정대협도 자신들의 첫 번째 목적 사업을 피해자 지원 사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출이 적은 것은 이건 좀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지금 좀 아까 말씀한 네. 부분에서 정의연이 8억을 할머니들에게 지불한 비용이 네. 일본의 배상금 중에 일부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대체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 명확히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도. 왜냐하면 그거는 일본에서 준 돈을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네, 준 돈. 네, 그렇죠. 그 돈을 받지 말라는 국민적 여망이 그렇죠. 예, 있어서 맞습니다. 예, 예. 따로 모금을 해서 네, 드린 맞습니다. 돈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정대협의 예산이라는 것이 예.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정기부금. 그 요 목적에 돈, 예, 네, 네. 예, 그 돈은 할머니들께 1억 대체해서 드려라. 네. 그렇게 모금을 한 돈이에요. 이 돈이. 제 말씀도 정확히 네, 그렇게 일치하고요.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렇게 그래서 일치하고 제가 제 지금- 말씀은 그 8억을 빼버리면 과거 4년 동안 이게 저는 아니, 아까 그래요. 이제 제가 20억을 지금 이렇게 그 얘기를 네. 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정의연이 하는 모든 사업은 네. 그런 식으로 예. 지정기부금으로 기부가 돼요. 아닙니다. 꼭 아니, 지정되어져 있기도 아니, 하고 제 말 좀 지정되어지지 들어보세요. 않기도 합니다. 아니요. 아니 기부금에 대한 오해가 아니, 있으셔서 아니에요. 그래요. 오해 지정기부금이란 없어요. 표현을 그러니까 지금 제 오해하고 얘기를 있으셔서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후원을 해요. 예. 후원. 네. 그러니까 후원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요. 회비 형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저는 아까 안개가 검은 안개가 막 있다 이 부분이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틀린 단독 기사가 나와도 예를 들면 아미 패딩 같은 거 대표적인 오보 아닙니까? 아미가 패딩을 줬는데 그거를 이용수 할머니하고 광모 할머니한테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모 할머니에게 드리고 이용수 할머니에게 드린 물적 증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했던 여성은 수양딸 광모 할머니의 그분은 지금 꼬리를 낮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오보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복사 기사가 수없이 많이 나와요. 언론이 너무 그렇게 보도를 하다 보니 지금 시야가 뿌옇게 가려져서 우리가 말을 8억 원을 드렸다. 그러면 왜 그거밖에 안 줬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그 말에 되게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12개의 목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정서상 우리는 할머니들에게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할머니들에게 지원하는 액수, 생활비는 국가에서 사실 상당 부분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1억을 드리고 뭐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럼 도대체 저는 정의연의 12개 사업이 있는데 할머니들에게 12분의 1을 쓰면 됩니까? 아니면 2분의 1을 쓰면 됩니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개인적으로 윤미향 대표에게 시계나 하나 사줘라. 그럼 사비로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금으로 윤미향 할머니께 할머니만 시계를 사주는 건 사실은 이게 문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